킬로미터 가까이 뒤편까지 이어집니다. 그 끝나는 지점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저 건너편은 피온산 산자락, 두 개의 산자락 가운데 바닷면을 끼고 있는, 우리 앞쪽 버스 향하고 있는 방향 쪽이 바다 방향입니다. 왼쪽 보시면 저 멀리 차들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그 차들 올라가는 과정 중간 부위에 돌로 희끗희끗 보이는 부위 있는데, 저 멀리 시계 방향 11시 방향에 노란색 빛깔로 보이는 네모난 돌더미 위로 옆에는 택시 한 대 서 있는데요. 노란색 구릿빛 청동으로 이루어진 성모 마리아 상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산 뒤편에 성모 마리아의 생애를 마감한 독일의 캐더린이라는 수녀가 꿈속에서 성모 마리아의 생애를 꿈꾸며 책으로 편찬합니다. 책의 내용을 토대로 이곳을 찾아 1800년대 후반 진짜 이곳에서 돌더미를 찾으며 돌더미를 역학조사를 비롯한 수측정을 하니 2000년 전의 것으로 판명, 수많은 곳곳에서의 논쟁이 있었던 것을 종식시키며 1960년대 초 교황 요한 3세에 의해서 세계 공식 성지로 선포된, 왼쪽은 포도입니다. 포도. 네. 네, 왼쪽 아직 못 보셨어요? 저 보이시죠? 왼쪽에 저 차 내려온다. 하얀색. 그 바로 옆에 청동 성모 마리아. 자, 우리 왼쪽 주차장에 나무, 큰 나무 보이시죠? 동그란 거. 그 앞쪽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시고 길 건널 때 조심하시고요. 조금만 더 가까이. 자,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저기 빨리 갑시다. 앞쪽에 먼저 와 계신 분들이 기다리느라 힘드시다고. 저는 괜찮은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빨리 이동합니다. 저희 가진 건 시간, 돈, 이게 단데, 그죠? 자, 앞쪽 보시면 국가의 묘. 본 건물은 이오니아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들만의 건축 양식으로 이루었던 양식을 이오니아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안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오니아 건축 양식에 따라 사방 16개의 기둥을 세워 비록 현재는 건축하는 건물 일부만 보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유명용사나 건강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해서 옛날엔 병원 이름을 아스클레피온이라 했었습니다. 그 신을 위한 장소, 곳이라 해서 아스클레피우스를 위한 신전으로 사용되었고, 이웃은 전령 서쪽을 입구로 하고 동쪽을 머리로 하고 해 예배 서쪽으로 있다. 1800년대는 영국의 3대 부자 중에 공부학자 TJ 덤프에 의해서 오디오의 어원, 오디오 있죠? 그거의 어원이 이렇게만 보여가지고 발굴하던 그 귀갓길에 본 건물의 일부를 중요합니다. 숫자가 황소 모양인 사례복음 저자에는 그들을 형상화하며 의미하는 동물이나 형상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누가는 황소, 요한은 독수리. 마태는 여기 이거 달리는 사도 천사, 마가가 황소 아니었던가요? 그죠? 그래서 무덤위에서는 판명하였고, 이 밑에 글귀와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인데요. 당시 한인, 이게 2001년 월드컵이 2002년? 2001년도에 이스탄불 한인교회와 한인들이 입술반 조금씩 해가지고 주일 예배 때 헌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세우는데, 세워주신 건 삼성에서 해줬고요. 삼성 같은 정도 돼야 이런 거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옆에 삼성 광고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지만, 매년 바뀌거든. 유네스코 스폰서가 바뀌어서 이름을 이스탄불 한인회 하면서 다 해서 회의 끝에 성지 모델을 하자 해서 입구 하나 넣고, 당시에도 지금도 터키를 찾으시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가운데 40~50% 가까이는 성지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를 찾는 그만큼 성지주의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두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있고.
Honey, what? What is that? Anything to give Kevin 오케이. 드디어 육사장 LSO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쓰신 분들 특히 바닥 노면이 울퉁불퉁합니다. 다니시다가 녹선에 걸리시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바닥 보시면 다니시는 거죠.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까이만 와 있으시면 작은 목소리를 충분히 다 듣고 보시고 수 있어요. 잠깐 앞쪽으로 오실까요? 자, 이 정도. 그 뒤쪽에 여자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판을 보시면 모형도입니다. 이 도면판이 이 도시 앞쪽으로 올챙이처럼 보이는 파란색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수로가 되어 있는 애들이 안쪽에서 전박을 할 수 있던 항구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요. 항구를 따라 안쪽으로 가면요, 식당과 지금 방향이 밑에 쪽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위치한 이곳이 숫자 3번, 2번 정도 해당하는 곳이에요. 이 앞쪽으로는 물 저장고가 되어 있어서 빗물이 내리시에 곳곳으로부터 호수나 강물로부터 호수를 보급받아 이렇게 저장해 주어가며 여기서 살아갔죠. 저 뒤편으로 지금 한쪽 보이고 있는 저 방향을 향해서 가실 거고요. 오대온 모습 보입니다. 오대온. 작은 모습의 부채꼴 모양의 원형극장을 이용합니다. 원형극장은 또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원형극장의 규모에 따라 그 도시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크로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원형극장의 규모가 큰 곳이 에베소. 그만큼 에베소가 인구가 가장 많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수용 인원 2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곳이고요. 돌아가신 파버로티 알죠? 파버로티. 가서 공연도 했던. 네. 이따가 마지막에 지금 보수공사 중으로 아마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없다면 바깥쪽에서 전체 배경으로 사진 촬영도 단체 사진 촬영하고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뒤에 보시면 우리 사진 촬영하고 계신 목사님 뒤쪽으로 지금 가이드 지나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 아테미스 여신 석상. 가슴에 달려있는 것들이 전부 다 황소의 고환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황소의 고환. 다니시다 보면 곳곳에 그리스에서도 곳곳에 신전이나 곳곳에 건축 명식이 있어서 테두리에 달걀 문양과 같은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보일 건데 그 달걀 문양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오니아 건축 양식에 있어서의 황소의 고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자, 그리고 우리 잠시 후에 오데온 보신 뒤에 안쪽으로 접어들며 병원터에 해당하는 아스클레피우스, 아스클레피온으로 불리우는 의술의 신을 모셨던, 옛날에는 같이 살아보면 지금처럼 청진기 없습니다. 가장 모든 어디 발이든 머리든 손이든 허리든 어디든 아픈 사람이 오면 모든 질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믿었냐면 어디 책을 내야 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왔다고 때문에 마음을 치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명상로 당신의 치료는 낫습니다. 하데스라는 중의 식물로부터 멀어지면 성문과 같이 빛이 들어오는 빛이 통하는 바닥에 물을 깔아가지고 툭툭한 물가를 걸어가며 치료를 받는 등의 명상요법 등이 대부분의 치료법이었더라고 해요. 병원토 보시고 들어가시면서 메밀수라는 기념비, 이 폭도들을 학살을 통해서 진압을 하며 에베소 귀족들이 그들의 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던 옛 장군입니다. 유명한 역사적으로는 그 기념비가 있고요. 기념비 지나
삼거리 중앙에 이렇게 동그랗게 우물처럼 보이는 성화대가 있습니다. 옛 고대 도시에는 어디든 폼페이든 로마든 에베소든 어디든 성화대가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하면 뭐 밝혀요? 밝힐 의미가 인류가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도시들도 그 도시가 번영 번성을 의미하는 성화대가 중심부에 놓입니다. 성화대 보시고 니케의 석상을 비롯해 헤라클레스 기둥이 되어 있는 귀족들만이 사는 공간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관문이 헤라클레스 기둥으로 불리는 두 개의 기둥에 헤라클레스가 인간이 할 수 없는 힘든 10가지 일을 했다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맨손으로 산속에서 사자를 잡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산속에서 사자를 잡는 문양이 돌에 남아있어요. 그 위에 승리의 여신 나이키, 니케의 석상이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순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쥐고 있는 관도 남아있고요. 그게 올려져 있던 곳을 통과하며 브레테스 거리로 불리는 곳곳으로 상점가들이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상점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은 뭘 파느냐? 요거 파네. 나무로 깎은 거, 은세고, 올리브나무로, 무슨 떡갈나무로, 금으로, 막 이런 세공품들. 대부분의 상점들이 아데미 여신 관련 상품을 판매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에베소인. 그리스의 지금 절반 뚝 잘라서 이오니아 지방과 터키의 중부에 해당하는 이오니아 사람들이 넘어와서 살던 이 지방을 이오니아 지방이라 하는데요. 이 지방의 유일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언급되죠. 제가 들었는데 지금 까먹어서 몇십 차례 아무튼 웬만한 이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게 아데미. 우리 라틴어로 아르테미스, 아폴론 태양신과는 쌍둥이 남매입니다. 들어가시면 또 많이 보실 거고요. 해서 세이수스 도서관을 양피지로 이룬 장서들을 보관했던 버가모를 비롯해 곳곳이 이집트와 무역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집트로부터 이제 최초의 종이 나일강변에 자라는 갈대잎을 말려 쪼은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수입이 안 되면 교역 관계가 나쁘게 되면 수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막 좋아지던 주변에선 기록할 곳이 필요하거든요.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다 적냐? 양 가죽을 꺾여서 말려가지고 그 위에 적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지자 어떻게 하느냐? 모털자, 뾰족한 것 등으로 벽면에 담벼락에 지붕에 천정에 막 적는 거예요. 활용 문자와 같이 곳곳에 막 적혀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실 거예요. 그것도 보시고 도서관 보신 뒤에 나와 대시장으로 불리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외국 나갈 때 한국 인천공항 통과하면 어디 들러요? 면세점. 외국 도착해도 면세점. 그 전에 우리는 입국함에 있어서 검역하죠. 검역. 질병이 있는지 저기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등등 검역하잖아요. 예전에 똑같습니다. 에베소 사람이 아닌 타 도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검역을 실시하고 출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떠나기에 앞서서 이 지역 특산품 아데미 여신의 세부품들을 많이 사가시라고 그곳에 상점이 들어서는 검역소에 해당하는 곳에 지나 원형 극장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시고 끝이 납니다. 끝나기 앞서서 외곽 부속 건물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의 이곳 전도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후대 건축된 십자가 형태의 사도 바울 기념 교회 터테레터 보시고 저희 에베소 관광 순례가 마무리가 되십니다. 들어가시죠. 물 저장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도시라는 개념의 폴리스 시스템의 원천 기원이 그리스 그리고 로마이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의 도시였던 이곳 시스템이나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구례나 서울이나 도시 시스템은 동일해요. 도시라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을 의미한다 하죠. 여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식수원인 물 저장고를 한 곳에 두는 것이고 그 저장고로부터 물을 공급받아가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바닥에는 하수를 깔았겠죠. 왼쪽 보시면 하수로 옛 벽토로 빚은 하수로들을 바닥에 곳곳에 깔아두고 위로부터 국물이 내려오면 국물도 저장하고 물들은 하수를 통해 바다, 강,
포스과 같은 느낌으로 요초를 시키고 됩니다. 저보다는 먼저 가지 않으시는 게 아까 저빙 둘러서 보셔도 되고요. 천천히 넓게 밧줄만 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엑투스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엑투스, 테오스, 수장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시다라는 히라버를 헬라어로 발음 시에는 물고기를 뜻합니다. 물고기. 그래서 커버디스라는 영화 보면 여주인공이 물고기 그리다가 로마 병사가 쫓아오니까 막 지우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 그리스가 아닌 기독교인들의 암고에 해당하는 것이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문양이 왼쪽에 바닥에 지금 가이드들이 표시해 놓은 것인데 이 안에 예전 못가 같은 걸로 긁어놔가지고 이런 문양들이 곳곳에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자 산속에 숨어 살던 땅속에 숨어 살던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도심으로 들어오며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원형 극장 등과 같은 걸로 달려가 막 돌더미와 같은 것들을 무너뜨려 내려가며 이 도시의 성인으로 불렸던 사도 요한을 기리기 위한 무덤터에 입구를 마련하며 테두리를 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가시면 박해의 문으로 불리우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의 건축 자재들이 대부분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양고기를 가족을 통해서 양을 가지고 있어요. 양뿔 모양의 간단을 건축한 양 후대에 와서 지금에 와서 이오니아 사람들이 많이 주로 다녔지만 이오니아 양식이다. 그리고 코리도 가지고 치 만발하는 듯한 모습에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사는 호텔로 굉장히 화려한 꽃 양으로 되어 있는 양식을 복합 고린 양식, 복합 이온 양식 뭐 이런 식으로 불리고 도리아인들이 많이 썼던 양식 가운데 마치 사발을 엎어놓은 듯한 뒷무늬 사발을 마치 그냥 뒤집어 놓은 듯한 문양이 도리아인들이 많이 썼다 해서 도리아 양식. 대표적인 그리스 건축 양식이에요. 자, 우리 잠시 후에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곳으로는 가지 마시고 왼쪽 바로 동선 따라서 원형 극장 힙사이 보이는 오디오 원전 가족들은 적어도 찾아 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천정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 천정이 날아가고 보이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는 다 천정이 있어 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귀족들이 이곳을 찾아 그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음향학적 구조를 주기 위해 이건 원형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 어느 지방 원형 극장을 가시든 원형 극장에 내가 들어가 앉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종아리 뒤편 앉은 자리에서 종아리 뒤편 부위 저 앉는 좌석에 밑을 다 움푹움푹 타원형으로 다 붙여놓으면 짰잖아요. 그 이유는 밑에서 사회자나 회의를 주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그 내부를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해 음향학적 구조를 주었던 겁니다. 그 모습도 들어가시면 하단 부위에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들어가 보시고 저 멀리 아치형 보이시죠? 아치형 쪽으로 나오면 제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시간이 없이 들어가셔서 바로 이동하시며 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기 복잡하시면 왼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가운데 보이는 것이 재판교에 해당하는 곳이고 재판. 오른쪽에 해당하는 곳은 이 에베소의 도시민 시민권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들 여행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록 혹은 폐지와 같은 지금으로 치면 민원 처리를 하는 민원소에 해당하는 중앙은 법원 경우라면 중범죄자들을 비롯해서 로마로 형제기 이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들 경우에는 이곳에서 재판을 실시하게 되는 재판정에 해당하는 법원에 해당하는 곳. 왼쪽으로는 이 도시민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세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세금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했던 행정처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선 이유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면 성모마리와 함께 살아갔던 사도 요한께서 이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 도미티니아누스라는 성경에는 어떻게 언급되는지 외경에는 어떻게 언급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로마 황제로서 기원 후 40여 년 전부터 70여 년 전경에 이르기까지 딱 그 시기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니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로부터 소아시아 시찰을 하기 위해서 같은 시찰이잖아요. 로마에서 이 소아시아 시찰을 하기 위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에베소였어요. 당시에는 로마 법상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했던 황제 신대 사상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많은 감히 곳곳에서 복음 활동을 이루어가면서 외국 사람에게도 발을 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던 시기였던 겁니다. 대표적인 일로 사도 요한이 고발을 당하고 대표적인 걸로 그 사도 요한이라는 일을 우리가 형벌을 하고 체벌을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이것으로 데리고 와 황제가 보는 앞에서 체벌을 기록되기로 외경이 기록되기로 끓는 기름물에 넣었다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실제 사람이 끓는 기름물에 들어갔다라면 다만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무거운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유유히 그 속에서 전혀 굴하지 않은 채 황제에게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이니까 황제조차도 당혹스러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손해인데 법원 에베소로부터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됐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내려가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대와 멤미우스 기념비, 니케 석상, 브레테스 거리 제가 3번 알려드릴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사진 촬영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3번 아직 안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내려오시면서 바닥에 맨홀 뚜껑 보이세요. 맨홀 뚜껑 강철로 된 동그란 그 열명 맨홀 뚜껑
down this way, you can see the wings. the land represents 소리를 통해 고정적인 박자를 이루어가면 소리를 통해 밑에는 찬찬한 물을 뿌려가며 위에 곳곳에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빛이 채광되면서 영상을 통해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영상 음악을 보면 뒤편에서 백그라운드의 음악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되는 영원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뒤편으로 보이는 두 개의 기둥과 또 위에 또 다른 두 개의 기둥 위에는 석상으로 보이는 것이 도미티냐 황제의 신전입니다. 예전에는 황제의 신전은 아무 데나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광역시 있죠, 광역시. 서울은 특별시. 뭔가 다르잖아요, 다른 데랑. 예전 로마 때도 황제의 신전이 건축된 도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비롯해서 특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황제의 신전을 짓고자 하는 유치권을 굉장히 다투곤 했었다는 예전에. 버가모라면 뭐 어떤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에베소는 두 황제의 신전이라 건축이 돼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하드리아누스라는 건축에 있어서 가장 꽃피었던 시절의 황제와 또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 기독교 박해를 가장 잔악하고 악랄하게 했던 황제가 네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귀여운 정도였대요. 저 황제로 비하면. 그 정도로 악랄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네로는 단지 유명한 게 로마를 불지른 거 하나로 사실은 뜬 황제가 돼요. 트럼프도 이렇게 되면 한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 나올 거야 아마. 그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트럼프 생각나네. 뒤에는 멤미우스라는 장군을 기리기 위한 업적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이 장군이 에베소에 거주하던 귀족들이 사실 우리로 치면 그 졸부들이 많아요. 역사와 전통이 가문이 아닌 상사층에서 위층이 된 귀족들이 많다고요. 돈 주고 귀족을 샀거나 이런 귀족들이 많아. 하다 보니 간혹 로마로부터 전문 가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흔들어대면서 빼앗으려고 막 이랬던 적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진압을 하고 하는 과정에 멤미우스 장군이 수많은 학살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평민이 살고 노예들이 사는 공간에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닌 귀족들만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공간 입구에 기념비를 지어준 것이고요. 앞쪽 보시면 무화과 나무 왼편에 동그랗게 된 청와대, 여기에 이제 꺼질세라 기름을 부어가면서 불을 피워 도시가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을 알려주던 청와대. 청와대 뒤편으로 니케 석상, 니케 여신의 날개 달린 여신의 왼편으로 니케 석상 보이시죠? 예, 성화대입니다. 저기 아니라 잠시 우리가 통과할 헤라클레스 기둥 위에 있던 그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에베소에 거주하는 많이 저 관문을 통과해 항구 도시였음에도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아크로폴리스에 해당하는 이곳으로 올 수 있었던 거죠. 내려가시면서 보시고 첫 번째 사진 촬영 뒤로 안내합니다. 사진 촬영 먼저 찍고자 하시는 분은 뒤로 가주세요. 건너편 나무 있는 이런 데가 있는 집으로
대부분이 형제 이름 혹은 그 부위의 민족을 비롯한 유명 성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따서 부모님과 분들 이게 기원이 돼요. 이슬람 사원 역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저희의 가이관서 그 사람들 다 씻어라 바깥에 물을 붓는다 물을 붓고서 두고 집으로 이어지는 수로나 이런 것도 만들죠. 집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이슬람 사원을 찾아가는 로마를 무너뜨린 이후에 성직자들에게 정신교회 안 보시고 그냥 관리하시고 교인 다 받으시고 하시라고 어느 대신 세금 특별 부가세라고 세금 보내잖아요. 끊어 물 받으시는 전부 다 자연스럽게 개조가 그 기원이 성부의 이런 식의 이 거리의 이름이 구레테스입니다. 수많은 기둥 위에 구레테스라 불리웠던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을 지키던 종사자들, 관리인들을 가리켜 구레테스라 했어요. 그 사람들의 속상인 즐비했던 거리다 해서 구레테스 거리. 뒤편으로 곳곳 한 칸 구레테스 거리. 것들이 전부 다 상점터예요. 아잡이 신상을 지키는 신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리라고 합니다. 많은 기념품들을 판매하던 시장터에 해당하는 곳이라 보시면 돼요. 그 앞에 동그라미 보이죠? 동그라미? 당시에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이 번창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곱하기 40을 해야 제대로된 황제 공제가 당시 모습으로 대상이 됩니다. 잠시 후 내려가시면서 왼쪽 바닥으로 모자이크 바닥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빠지지 않는 화제거리 중에 재미난 성대 중에 하나가 이 리스트를 점령하는 과정에 수저가 잔치를 베푸는 게 약간 쪽에서 나오는 미녀에 홀딱 맞아가지고 땅에 빠지지 않는 찍고 있어요. That was already very, very expensive ship in those days. But he told me, give me a show off. I have money. I'm rich. So upon the store were the hill houses. And they were built in a way like an amphitheater, so that nobody was shutting down.
산이 산에는 중위가 아니고 낮에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쌀류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석상이 니콜라라고 불리는 여인의 석상인데 좌상인데요. 니콜라 철학사상이라는 철학사상이 있어요. 1대1 대화법. 두 명이 대화를 해가지고 결론을 추론하는 거예요. 옛날 로마 목욕탕에 있어서 귀족들이 목욕을 하면서 혼자 땀 빼면 재미없잖아요. 우리도 사우나 가면 3, 4모는 모여야 그래도 얘기의 대부분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여자끼리 모이면 남편이 힘들고 남자들끼리 모이면 니네 집에서 그래 우리 집에서 마찬가지 싸우고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당시의 귀족들은 황제의 험담을 듣는 거예요. 아우 이 양대 뽑아놨더니 말고 안 돼. 바쁘는 가야지. 안 돼. 하루 종일 땀을 빼랍니다. 좀 열심히 있으면 내가 어깨 한 장에 타월 올려주고 와서 땀 빼가면 한참을 썰다가 저녁물이요 집으로 가는 길 온갖 쇼핑 다 하고 고기 사고 과일 매일 밥 먹고 수정처럼 단식당 고정해서 먹어라 구워라 다음 날 12시 다시 따라다니던 몸종들이 가게에서 다 구멍인가? 총알구멍이. 그거를 하는데 뭐하는 못 알아듣는 거야. 의외로 많아. 몸종을 살 때 옛날에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혓바닥을 새로 잘라버렸어. 이 노예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반대라서 전달을 할 수 없도록 혓바닥을 바로 자르고 새로 자르는 한마디 혀를 새로 잘라버려. 발음이 안 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맨날 똑같은 반복대로 가면 엄마가 지금 우리가 밑장 보시 휴게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음 목욕탕에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탕 들어가는 데 앞서서 제가 말하는 탕은 물속에 들어가는 자쿠지식 목욕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한기 차가운 대리석 주변으로 한기만 땀을 식힐 수 있는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밑에서 열을 가열해 대리석이 뜨끈뜨끈해지면서 습식 들어가서 앉아 땀을 하게 빼가면 할 수 있는 목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풀욕식, 자쿠지식 몸을 물속에 담그는 목욕은 대중탕이라 해서 남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온천 지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라고 해서 온천 지역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내려가서 이제 하디라는 또 하는데 수세미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공중 화장실부터 터키 이제는 At the first arch, you see how the lady there. This is 여자 꿈에 나타나. 맞아,
조실 가야다. 가까이 오세요. 아드리아누스 신전 오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잠시 후에 뒤편 공중 화장실 보실 텐데요. 당시 공중 화장실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대부분에서는 한국에서의 시스템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 대상 없이도 남성을 상대로 인구 조사를 할 정도니까요. 여성분들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하며 당시 사람들 복장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복장. 당시 실내 화장실로서 선정이 막혀 있고 중앙에는 분수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의 압력을 통해서 위로부터 물을 전달해 돌을 헤엄치 물이 도는 형식의 압을 통해 분수로 이루어지는 분수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의해서 옆 사람이 실례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지금은 아무리 고급 화장실 5성급 호텔 로비에 있는 화장실 들어가도 옆 사람 양옆에 잘못 걸리면 막 오케스트라 향이 부릉뿡뿡뿡뿡뿡 난리가 납니다. 다 들려. 그죠? 옛날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물 떨어지면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냄새가 나니까 들어가서 볼일을 봄에 있어서 바닥에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공중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점부터 디귿자로 이루어지는 바닥을 뚫며 가면 갈수록 깊이팝니다. 미끄럼타듯 쭉 내려가는 거죠. 깊이가 위에서 물을 화장실로 흘려보는 거예요. 떨어지기가 무섭게 흘러내려가요. 냄새도 나죠. 당시의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냐? 집안이라는 한쪽에 큰 카툰 자락 같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앉아가지고 들었다가 다시 내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볼일 실내 보는 겁니다. 그 밑에 프로와 같은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는 물줄기가 이루어진 채 본주에서 물이 요즘에서 흐를 수 있고 그 내부에서 놀 수 있고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물을 가지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저 가시는 분들처럼 천천히도 가지 마시고 가급적 피해서라도 빠르게 보시고 저 사람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 왼편이 나오는
5왕, 신간, 새로 나오는 책을 비롯한 새로 발굴되는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에 교육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고 했던 곳이지 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장서를 보관하는 곳이고 안쪽은 볼 게 없고요. 당시 에베소 지역의 번창한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것만큼 그만큼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했던 그러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점 도시 삼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준비된 나의 그릇이다. 연구를 해야 돼. 이제 본인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냥 단순히 성경을 때 많아 단순히 그냥 학문적으로 알아서 내가 진짜 신학적인 그거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전하는 거하고 달라요. 알아,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 지식을 갖고 오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또 그냥 잘못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열심히 많이 공부하시고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잘난 척하고 있는 우리 정영석 목사님. 아니 재건한다는 것이 어느 뭘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 네. 똑같아. 네. 같으면 다 했습니다 이미.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 빨리. 정영석 목사님을 저는 어제 잘못해서 정명석 목사님이라고 네, JMS를 만들어. JMS로 제가 만들 뻔했습니다. 정명석 동생 정영석이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JMS 아닙니다. 네. JYS입니다. 아, 오케이. YS입니다. 오케이. YS? YS 들어본 것 같은데.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그 당시 건축 문화가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 지역을 기점 장소로 삼고자 했던 그 이유를 에베소 지역을 탐방하면서 오늘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화려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기념교회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